자, 오늘은 그 밥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요리 중에 카레 라이스를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카레 라이스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들어가서 밥이랑 같이 나오는 덮밥 형식의 스타일링인데요. 중요한 포인트는 각각의 재료들을 따로따로 데쳐서 이제 진행한다는 점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카레의 농도를 봐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방법입니다. 자, 일단 재료를 좀 소개해 보면 뭐 카레 너무 잘 알죠. 감자가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 당근, 양파, 그 다음에 쇠고기가 들어갈 수 있어요. 물론 이제 카레 스타일링 할 때 뭐 돈가스 카레도 있을 수 있고 뭐 야채 카레도 있을 수 있고 각각의 뭐 재료에 따라 특징 등이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할 거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카레 라이스의 스타일링 하는 방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맨 먼저 재료를 좀 손질을 해줘야겠죠. 그래서 재료 깨끗하게 쓰기 위해서 당근을 좀 손질을 하도록 할게요. 당근. 당근을 이렇게 껍질을 깐 다음에 준비를 해주시는데, 자, 형태를 약간 어슷썰기라고 해야 되나 마구썰기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, 약간 삼각형의 각진 형태로 잘라주면 훨씬 더 입체감이 있어서 자른 다음에 좀 조정을 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전체 봤을 때 요 한 4개 정도면 사실 충분하거든요. 그래서 요거를 요 정도만 일단 해놓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할 때는 요게 너무 각이 있으면 뭐 요리할 때도 사실 마찬가지고 스타일링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. 기본적으로 조리가 기본이기 때문에 요런 각은 조금 쳐줘야 돼요. 그래서 여기도 끝에만 살짝 쳐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특히 스타일링은 일반 조리하는 것 비해서 들어가는 음식들의 형태가 확실하게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. 좀 존재감이 있는 형태를 좀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작게 형태를 만들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음식이 맛이 없어 보이는 효과가 나요. 그래서 하나하나의 재료가 조금 더 큰 형태, 약간 과장된 형태처럼 조금 큰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. 세 개도 충분할 것 같네요. 그 다음에 얘를 먼저 조금 데쳐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감자도 마찬가지로 형태를 조금 더 큼직큼직한 그런 형태로 똑같이 이런 형태를 만들어주고요. 또 기변을 돌려줍니다. 이제 물론 일본 카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건더기가 있지는 않아요. 거의 루 형태로 모든 재료들 다 이렇게 페이스트 상태로 갈아서 사용해 주는데, 우리는 오늘은 건더기가 있는 형태, 일반적으로 많이 먹는 그런 형태의 카레 라이스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. 카레 라이스 스타일링도 사실은 뭐 요구하는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. 이제 중요한 건 우리는 여기서 재료들을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 가장 중요한 문제죠. 자, 이렇게 셀도 데쳐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우리 양파가 들어가겠죠. 양파도 형태가 있어야 되지만 쟤랑 사이즈를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양쪽에 약간씩만 트리밍을 좀 해주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비슷한 형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스듬히 칼을 넣어서 그 다음에 요 고기도 마찬가지로 한번 구운 다음에 같이 넣어줄 겁니다. 특히 이제 이렇게 육류 같은 경우에는 열을 가하면 사이즈가 줄어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같은 사이즈로 해두게 되면 고기가 훨씬 더 작아져요. 그래서 얘는 다른 재료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로 준비해주면 좋겠죠. 그래서 얘는 반 정도 썰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얘는 준비를 해놓고요. 자, 사이에 요것들이
얼마만큼 익었는지. 칼에 루가 묻으면 재료 자체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잘 안 보일 거라 생각하고 대충 데치기도 하는데 생각보다 잘 보여요.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얘가 익혀줘야 됩니다. 특히 이제 감자 같은 경우는 익은 거와 안 익은 거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거든요. 반 정도까지는 충분히 데쳐준다는 거. 자, 이렇게 해서 여기가 어느 정도 한 반 정도 익으면 색깔이 조금 투명한 색깔이 되죠. 이런 상태에서 얘를 좀 건져 두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얘는 건져 두고요. 두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양파도 마찬가지로 한번 살짝 데쳐줄 겁니다. 갖다고 양파 일단은 있는 거 중에서 예쁜 것만 데쳐도 상관없고 일단 데친 다음에 그 중에서 모양을 좀 선택해서 넣어도 될 것 같아요. 실제 양파도 마찬가지예요. 데친 거와 안 데친 거가 확연하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은 이렇게 열을 가해서 색깔을 맞춰줘야 됩니다. 양파는 뭐 오래 데치게 되면 형태가 아마도 뭉개지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잠깐 넣었다가 빼는 방식으로만 열을 가했다는 느낌만 받을 정도까지만 데쳐주도록 하겠습니다. 된 것 같아요. 충분히 됐고요. 그 다음에는 쇠고기도 마찬가지로 전처리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번 얘를 구워줄 겁니다. 프라이팬을 좀 달궈주고요. 기름 좀 넉넉히 넣고 육면이 다 구워질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이제 카레라이스 할 때는 여기다가 뭐 소금 후추에 기본 간을 하지만 지금 우리는 스타일링 때문에 굳이 그런 작업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. 네. 사실 카레라이스도 마찬가지로 그 제품에 따라서 들어가는 재료가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오늘 하는 거는 쇠고기 카레라이스를 생각하셔서 쇠고기가 메인이잖아요. 그래서 메인인 쇠고기가 가장 사이즈가 큰 형태로 들어가주는 게 훨씬 더 사진에서 연출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죠. 그리고 주의할 점은 이 카레라이스 할 때 소고기를 겉에만 살짝 구워주고 안에를 안 구우면 나중에 카레에서 같이 섞었을 때 핏물이 나와요. 그래서 얘는 조금 확실하게 구워주는 게 좋습니다. 잠시 놔두면 여열해서 안에까지 익을 것 같아요. 자, 이제 카레를 가지고 이제 룰을 섞어서 기본 베이스가 되는 카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중에 보면 여러 형태의 이제 카레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루가 들어간 형태예요. 그래서 보통 드라이 카레라고 부르는 거는 루가 들어가 있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카레라이스 쓰거나 이런 거 할 때는 루를 만들어 써줘야 되지만 얘는 그냥 물에만 잘 풀어주면 자체가 농도가 좀 생기는 이제 그런 형태의 카레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대략 한 50g 정도 되고요. 인분 따지면 4인분 정도 되겠습니다. 찬물에서 넣고 덩어리가 지지 않도록 잘 풀어주는. 그리고 이 카레 색깔도 그 카레를 만드는 회사마다 요 이제 배합 비율이 좀 다르기 때문에 색이 좀 달라요. 그래서 반드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스타일링을 그 회사가 어떤 색의 카레를 원하는지를 확인하고 찍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. 보통 스타일링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아는 음식을 찍는다기보다는 시중에 이 음식들이 어떻게 패키지가 돼서 판매가 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. 그냥 단순히 예쁘다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업체에서 원하는 방향성에 맞게 내가 스타일링 할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일정 뭐 농도가 생겼는지를 좀 확인을 하고 혹시 카레 하는데 카레 양은 적고 농도는 안 나온다 그러면 뭐 다 알겠지만 뭘 섞어주면 될까요? 그렇죠. 녹말물 섞어주면 훨씬 더 얘가 농도가 생기는데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녹말물을 잘못 섞으면 나중에 얘가 찍기 전에 시간이 지나면 조금 굳어요. 겉에가. 그래서 그걸 주의해서 내가 감안하고 이제 어느 타임에 촬영을 할 건지도 감안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처음서부터 일단은 카레를 조금 더 진하게 이렇게 뽑아 놓으면
녹말물 쓰지 않고도 이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해봤을 때 이렇게 떨어졌을 때 얘가 실처럼 연결될 정도면 사실은 뭐 일정 부분 농도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불을 끄고, 자, 그 다음에 이제 카레라이스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접시들이 있는데, 이렇게 이제 플랫한 형태에서 약간 요 림 부분이 조금 올라온 이런 형태들, 약간 이제 모던한 형태들, 파스텔톤의 모던한 형태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엘레강스 형태의 그릇도 있고, 이것도 마찬가지야. 그 카레 회사에서 어떤 걸 원하에 따라서 사용하는 그릇도 달라지겠죠.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한식 배열의 이런 그릇들도 있겠고요. 자, 그 다음에 또 주의할 점이 뭐냐면, 이게 이제 어차피 그 앵글 안에 연기가 막 피어 올라오는 형태는 인위적으로 다시 또 연기를 주지 않으면 표현하기 되게 힘들어요. 동영상이 아니라 그냥 스틸 사진이니까. 그래서 이렇게 카레 룰을 만드는데 좀 식혀줘야 돼요. 좀 식힌 상태에서 이걸 담아줘야 됩니다. 왜냐면 얘가 이제 점점점 지금은 뜨겁지만 식은 상태가 되면 형태가 좀 변하면서 다른 음식을 넣었을 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얘가 너무 뜨거운 게 아니라 조금 식은 상태에서 해준다는 거. 일단 연기가 나면 안 되거든요. 여러분들 패키지에 이렇게 음식 사진에서 연기 나는 거는 따로 연기를 만들어서 해주는 거지, 실제 그 음식을 밥 끓여서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. 동영상이 아니기 때문에.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렇게 준비해 줍니다. 자,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밥을 좀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오늘 그릇은 어떤 걸 활용할까요? 오늘 비프 카레 라이스니까 뭐 요런 그릇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밥을 담을 때도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밥알이 좀 살아있는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젓가락이라든지 아니면은 포크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얘를 담아줄 거예요. 한쪽에다가 젓가락질이 좀 힘드니까 보통은 이제 숟가락을 많이 해주긴 하죠. 카레 라이스를 하기 위해서 밥을 따로 지을 필요는 없고요. 일반 시중에 파는 뭐 햇반을 이용해도 상관없고. 자, 양을 어떻게 담으면 좋을까요? 카레와 밥의 양을. 보통 카레가 훨씬 더 메인이기 때문에 밥의 양보다 카레 양이 더 면적이 넓어 보여야 돼요. 그래서 여기서 할 때도 딱 반이 아니라 조금은 차이가 나게 밥의 양을 조금 더 줄여서 이렇게 담아주는.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익혀놨던 이렇게 겹치지 않게 담아주시고요. 그 다음에 양파도 자, 예쁜 것만 골라서 고기가 들어갈 자리를 감안해놓고 담아주시고요. 고기를 할 때는 혹시 모르니 핏물을 확실하게 제거를 하고 제거하고 그 사이에 세 개까지 들어갈 자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. 이 정도만 넣을까요? 조금 더 커 보이는 거를 이쪽으로.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보면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약간 얘가 이렇게 위에 막이 뜨죠? 예. 담기 전에 한 번 더 얘가 건더기가 생기지 않도록, 막이 생기지 않도록. 자, 이렇게 담아준 다음에, 그다음에 할 때 가능한 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? 요 안쪽에 여기서부터 담아주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재료들이 카레가 다 묻을 수 있도록 마치 카레랑 같이 끓였던 것처럼 그다음 밥에도 살짝 윤기가 날 수 있도록 오일로 이거 할 때 누르면 안 돼요.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라 살짝 터치만 해주는 거죠. 끝에만.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파슬리 찹 가루를 뿌려주시는 거죠.
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